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1번째. 자, 동기. 자, 전동기가 되겠네요. 동기 전동기. 자, 동기 전동기는 동기 발전기와 마찬가지 구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는 똑같고, 자, 이 동기 전동기를 우린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자, 교류. 자, 전동기라고도 합니다. 교류 전동기. 그 다음에, 자, 우리, 전력공학이나,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시간대 혹시 조상설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조상설비. 무효전력을 조정해가지고 전력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기 조상기도 있었고, 블로 리액터도 있었고, 전력용 커패시터도 있었어. 그래서 동기 조상기는 진, 지상, 위상이 조정 가능한 거고, 블로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지상. 그 다음에 전력용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C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이 동기 전동기를 우리는 뭘로도 볼 수 있냐면 동기 조상기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동기 전동기는 동기 발전기와 구조도 똑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더라? 교류 전동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동기 조상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도 마찬가지야. 일정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어떤 속도? 자, 동기 속도로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고요? NS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P분의 120 F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제 전동기다 보니까 어떤 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전력이죠, 회전력. 얼마만큼 회전력을 얻을 것이냐. 그 첫 번째, 이게 토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토크. 이 토크가 뭐야? 회전력이 되겠네, 회전력. 자, 회전력이 될 건데, 요놈의 토크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직류 전동기에서도 토크를 구하는 식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구해? 단위가 뉴턴 메타가 있었고, 킬로그램 메타가 있었어. 그죠? 자, 직류 전동기에서의 뉴턴 메타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A분의 Pg의 파이의 IA. 그죠? 기억 안 나죠? 그럼 다시 직류 전동기 부분 보시고 오세요. 그 다음에 또 킬로그램 메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9.8로 나눠주게 되면 0.975 곱하기 M분의 P가 되겠지. 그죠? 기억나시죠?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떻게 구해? 자, 오메가분의 P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2파이에 어떻게 됩니까? 60분의 NS. 여기서 말하는 NS는 동기 속도지. 근데 아까 직류 전동기에서 말하는 자, 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선수잖아. 그죠? 그거 틀려. 이건 RPM이니까.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출력값이다. 어떻게 구했어? 2의 IA로 구했네. 그래서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되더라. 그죠? 다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2파이의 60분의 NS를 P로 할게요. 거기에 곱하기 9.8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식 0.975 곱하기 NS분의 P가 되겠네. 그렇죠? 이때 단위가 뭐가 돼? 킬로그램 미터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크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 오메가분의 P로서 또 구할 수 있는데, 요놈은 단위가 또 뉴턴 메타예요. 근데 우리 동기 발전기 부분에서 동기 발전기의 삼상 출력값 기억나시죠? 출력값, 한상의 출력. 자, 어떻게 이 출력이니까, 그죠? 자, 요놈 어떻게 구해? 오메가분의 1에 출력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동기 리액턴스분의 2V의 사인 델타 값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공부하시고 또는 다른 시험 준비를 하실 때 동기 전동기에서 시험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부분이 두 번째예요. 그게 뭐냐? 자, 위상 특성 곡선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위상 특성, 곡선이 돼요. 흔히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V곡선이라고 해. V곡선. 그러면 위상 특성 곡선은 뭐냐? 어떤 전류와 어떤 전류의 관계냐면, 요놈은 우리가 전기자 전류를 의미하고요. Y축은. 그래서 IA가 되고,
자, 이놈은 우리가 계자전류를 의미해요. 계자전류. 계자전류라고 하는 것은 IF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자, 계자전류,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위상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위상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역률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역률이 얼마일 때? 얼마일 때야? 1일 때죠, 1일 때. 그래서 자, 코사인 세타가 자, 이런 지점을 우리가 쭉 체크를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곡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역률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율이 얼마야? 0이죠. 역률이 1, 무효값이 없어. 자, 어떤 부하? 우리는 지금 부하 교류이기 때문에 RLC 있죠. 자, 어떤 거? 역률이 1이야. 어떤 거? 그렇죠. 알부하. 자, 이건 알바를 의미하겠지. 알부하. 자, 여기서 이제 V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자고. 자,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역률이 1인 부하에서 자, 자속을 증가시켰다고 해볼게. 계자전류를 증가시켰다라고 해볼게요. 증가시켰대. 증가시키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증가시켰다는 것을 자, 어떻게 여자가 증가됐다. 과여자 됐다라고 해요. 과여자. 그 다음에 자, 이놈은 위상이 어떻게 했어? 위상은 역률이 좋아지기를 위상이 앞서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표현했어? 자, 진상. 위상이 앞선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진상이 되는 것은 어떤 거? 전력력 커패시터를 의미하겠지. 그죠? 다시 자, 역률 1을 기준으로 자, 자속을 감소시켰네. 감소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자속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죠? 그걸 우리는 무슨 어떻게 표현해요? 부족 여차라고 표현을 해요. 부정여자. 부정여자 상태는 또 위상이 어떻게? 뒤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상이다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지상이 되는 것은 어떤 부하? L 부하에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리액터. 또는 자, 이건 뭐라고 해? 또 콘덴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 자, 정출력에서 유기기전력을 변화시킬 때, 자, 전기자 전류 A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우리는 자, 위상특성 곡선이라고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자, 동기 전동기는 자,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자 전류를 가감해서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위상을 조정할 수 있답니다.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자, 위상을 조정할 수 있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자고. 자,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볼게요. 자속을 내가 증가시켜 봤어. 계자를 증가시켜 봤더니, 계자가 증가하게 되면 역률 어떻게 됩니까? 역률은 커지게 되겠네. 그죠? 자, 계자 전류를, 자, 이렇게 해봤어. 자, 계자 전류를 제가 증가시켜 봤어요. 자, 증가시켜 봤더니, 자, 역률 어떻게 돼? 역률은 커지게 되겠죠. 근데 자,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자 전류. 이게 전기자 전류니까. 전기자 전류 또한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지. 그죠? 근데 자, 어떻게? 자속을 감소시켜 봤어. 자속을 감소시켜 봤더니 자,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속을 감소시키면 역률은 이 역률이 1이니까 떨어지겠지. 자, 역률은 어떻게 돼? 감소되겠죠. 하지만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돼? 증가하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더라. 보니까 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변화를 시켜도 증가를 한다는 거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자, V곡선에서 역률이 1인 경우, 자,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더라. 자, 맞죠? 1인 경우에 전기자 전류가 다 부하가 최소인 점에 있어. 최소인 점에. 또, 자, 최소인 점에 있고, 그 다음에 V곡선에서 여자 전류의 변화는 전기자 전류와 역률의 변화가 생기더라. 자, 어떻게? 자, 여자 전류. 이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 봤더니 역률이 다 변하지.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또한 변하게 되는데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더라? 다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자, 여기다 써볼까? 자,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 어떤 거?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역률 변화시킬 수 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거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기자 전류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걸 통해서? 위상 특성 곡선을 통해서. 자, 위상 특성 곡선.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동기 조상기의 특성이라도 해. 왜? 동기 조상이라는 건 뭐라고요? 무효 전력을 조정. 자, 무효 전력이 어떤 거?
위상을 조정해가지고 전력값을 조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동기 전동기에 자, 기동이라고 하는 나와요. 기동. 자, 동기 전동기는 자기 스스로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 구조를 보시게 되면 스스로 기동을 못 합니다. 스스로 기동을 못 해. 그래서 두 가지 기동법으로 우리가 기동을 시켜요. 첫 번째, 자, 어떤 거? 자체 기동법. 자체 기동법이라는 게 있어. 자, 어디다가? 자, 전기자에다가, 자, 뭘 감아? 자, 제동 권선을 감아가지고 기동을 시켜줍니다. 기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 기동 전동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어떤 건 이제, 자, 자체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 없어. 기동 토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또는 기동 토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자, 어떻게, 기동을 못 시켜줘서 어떻게, 제동권선을 이용해갖고 기동을 시켜주던지, 또는 어떤 건 이제, 기동 전동기법. 그러니까 어떤 거, 유도 전동기를 통해가지고 기동을 시켜줍니다. 유도 전동기. 그래서, 자, 전동기를, 자, 통해가지고 우리가 기동을 시켜주는데, 이때 유도 전동기는 자, 항상 동기 전동기보다 극수가 항상 몇 극 적게? 2극 적게. 나중에 자, 유도 전동기를 배우시게 되면 자, 왜 2극을 적게 하는지 아마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해서 자, 이 제동 권선이나 유도 전동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기동을 시키는데, 첫 번째 기동 토크란 게 있죠. 첫 번째 기동 토크란 게 있는데, 자, 이 기동 토크란 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동기 전동기의 기동 토크는 0이래요. 그렇죠. 왜? 동기 전동기는 스스로 기동을 안 돼. 기동 토크가 얼마야? 0이라는 거예요. 0. 거의 작다, 아예 없다라고 보는 건데, 기동 토크가 0이므로 기동할 때는 자, 어떤 걸 이용하자? 제동 권선을 기동 권선으로 이용하여 기동 토크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인입 토크라는 게 있어요. 인입 토크. 자, 인입 토크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 자체와 이것과 연결된 부하의 관성에 맞서 자, 동기로 돌아갈 수 있는 최대 부하 토크.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동기 속도의 한 95%에 달할 때, 자, 이 인입 토크라고 하는 것은 뭐 동기 속도의 한 95% 정도에 달았을 때 이 토크를 우리는 인입 토크라고 해. 그러면 동기 속도, 자, 동기 속도가 됐을 때 여기서 자, 동기 속도가 됐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동기 와트라고 하죠. 동기 와트 어떻게 구했어?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0.975 곱하기 n분의 p예요. ns분의 p라고. 이때 p, 이게 출력이지. p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1.026에 ns의 t가 됩니다. 이건 출력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동기 와트라고 해. 동기 와트. 이 동기 와트가 뭐라고요? 동기 속도가 됐을 때 우리는 동기 와트 값이라고 해. 근데 이 동기 속도, 동기 와트의 몇 퍼센트인데 95%에 도달하는 값일 때 우리는 이걸 인입 토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세 번째, 뭐, 인입 조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탈출 토크. 어떻게 이제, 뭐, 탈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가 전격 주파수, 전격 전압 및 규정의 여자 상태에 동기 운전을 할 수 있는 최대 토크로서, 자, 공급 전압과 여자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기 인입 조건이나 탈출 토크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자, 전기자, 자, 반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동기 발전기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교류기에는 부하가 어떻게, 세 개가 있죠. 부하가 R, L, C. 그지? 그래서 어떤 작용? 증자작용, 감자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또는 교차 자작용이나 횡축 반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직축 방작용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었지. 그래서 이제 나눠보자고. 혹시 이 그래프 기억납니까? 이 그래프? 자, 요놈은 기전력. 자, 요놈은, 자, 단자전압. 요놈은 전류. 자, 전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어떻게 돼, 이제? 자, 요놈은 발전기 쪽. 요놈은 전동기 쪽이 되겠네. 그러면, 자, 우리, 이 유기기전력이 계좌보다 지금 어떻게, 계좌에 대해서 앞서 있어. 이걸 우리 증자. 여긴 또 증자 또는 감자. 뭐, 증자, 자, 감자.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죠. 자, 보시자고. 전류가
단자 전압에 비해서 90도 앞서 있네. 이건 어떤 거? 증자작용. 자, 단자 전압, 이 전류가 단자 전압에 대해서 90도 앞서 있어. 이걸 뭐라고 해? 감자작용. 이해되시죠? 이건 왜 전동기 쪽이니까 전동기 쪽에서의 자, 전기자 반작용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증자작용을 하고 감자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네 번째 이제 자, 동기 전동기의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동기 전동기의 특징.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동기 전동기의 특징에서 우리가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장점이 있고 자, 단점이 있는데 장점부터 볼까요? 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 어떻게 되더라? 속도가 동기 속도로서 어떻게 일정하더라. 자, 속도가 자,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항상 이 역류를 뭘로써? 일로써 조정할 수 있더라. 그죠? 자, 어떻게 우리 역률 조정할 수 있었잖아. 일로써 진상, 지상, 무효전력 조정해가지고 V곡선 이용해가지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자, 어떤 게 앞선 전류를 통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우리 세 번째 앞선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거 진상, 지상 뭘 이용해서 계좌 전류, 계좌 다속을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앞선 전류를 통할 수 있더라. 뭐 연원보다는 자, 어떻게 진, 지상, 위상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상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역률 또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진지상으로 이렇게 쓸까? 진지상으로 자, 조정할 수 있다라고. 자, 네 번째. 자,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효율이 좋더라. 자, 효율이 좋다. 왜? 유도 전동기는 효율이 가장 낮은 전동기예요. 그죠? 유도 전동기보다 다 효율은 좋다라고 보시면 돼. 동기 전동기는 어떻게 유도 전동기보다 효율은 좋더라. 아까 어떻게 했어? 우리 자, 기동 전동기법으로서 뭘 통해서 유도 전동기를 통해 가지고 동기 전동기 돌려준다면서요. 그죠?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단점은 있어. 단점. 자, 단점이 뭐냐? 첫 번째. 가장 큰 첫 번째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자, 동기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스스로 기동을 할 수 없더라. 그죠? 왜? 기동 토크가 얼마더라? 0이더라. 매우 작더라. 매우 작더라.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속도를 자,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항상 자, 어떤 게 동기 속도로 운전한 다음에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속도를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세 번째. 자, 어떻게 이제 자,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다 보니까 약간 어떤 속도가 변화가 있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난조가 일어나기 쉬워. 그래서 자, 난조를 일으키기 쉽더라. 자, 네 번째. 자, 여자용의 직류 전원을 필요로 하므로 자, 여자용의 자, 직류 전원 맞죠? 우리 어떤 거 계좌 쪽에 자, 직류 전원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그죠?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될 필요도 있고, 단점으로는 우리 단점이니까 자, 뭐가 많이 들어? 고가야, 고가.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하겠죠. 직류 전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가 자, 많이 든다. 라고 우리가 자, 장단점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자, 용도를 보니까 자, 직류 전동기는 어디에 많이 쓰인대요? 어디에? 저속도 대용량. 자, 직류 전동기는 자, 저속도 대용량 부분에 어디에 뭐 시멘트 공장이 분쇄기, 각종 압축기, 그 다음에 송풍기, 제주용 쪽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는 거죠. 뭐 저속도 대용량에 쓰이는 뭐 분쇄기 또는 뭐 송풍기 등에 많이 쓰이게 되더라 라는 거고.
그다음에 소용량에는 자, 어떤 거 이제 뭐 전기시계나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특징, 장단점 또는 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동기,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위상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일로써. 그래서 효율이 어떻다? 가장 좋더라. 그런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우리 위상 특성 곡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자, 이제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동기, 전동기는 여기 5번에 동기계 뭐 입력과 출력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동기,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동기, 전동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부에서 어떻게 돌려줘야 되더라. 자체의 기동이 있고 어떤 거 제동 본선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떤 거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전, 토크를 만들 수 있도록 회전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역류를 일로써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뭘 통해서? 위상을 통해가지고 진상이나 지상. 그죠? 위상 조정해가지고. 그럼 뭐라고요? 이제 동기 조상기라고 하죠. 동기 조상기. 그러면, 자, 뭐는 일정할 수 있어? 뭐는 일정할까요? 뭐는 일정할까?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겠지. P. 그죠? 왜? 위상 조정하는 거니까. 위상 조정하다 보니까 유효값이나 무효값을 가지고 조정을 한대요. 조정을 하다 보니까 뭐는 일정해? P는 일정해. 예?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12번째. 자,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시험, 지금까지 다 했어요. 이게 다 한 내용이야. 정리만 하시면 돼. 자, 무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부하 시험인 단락 시험이 있었지. 자, 이런 다른 말로 또, 부하 시험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죠. 부하 시험. 그럼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있었어. 자, 어떤 거? 손실, 철손이나, 자, 기계손 구할 수 있었고, 자, 단락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있었죠. 동기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나, 그 다음에 동기, 자, 리액턴스 구할 수 있었고, 자,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구할 수 있는 거 있었죠. 어떤 거? 단락비, KS라고 하는 거 구할 수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해? %PU법분의 1로 구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PU법분의 %유닛분의 1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동기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전동기 뭐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전동기 부분이 어떻게? 자, 아까 우리가 위상 특성 곡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리자 반작용, 그 다음에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용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공부하시게 된다면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 질문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